전 영상에도 언급을 했듯이 1탄이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이라면 2탄의 팁은 정말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도 방법도 실현이 가능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꼭 보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돌이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직장생활 중 부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팁에 대해 조금 스토리텔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2탄입니다. 앞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모든 직장인들은 얇고 긴 회사 생활 중에 부서 이동을 한 번씩은 꼭 원하거나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꼭 한 번은 생기고, 또 부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조금 효과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먼저 언급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타이밍을 잘 맞춰라. 부서 이동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 나만의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라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들을 못 보신 분들은 전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전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1탄은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이라면 2탄의 팁은 정말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 방법도 알기도 어렵고 또 이게 실현 가능한지도 모르는 경험입니다. 정말 얄미우면서 굉장히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조금 비정상적인 방법이라서 미리 양해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세 번째 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몸에 건강상 문제가 있는 척, 아픈 척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업무 중에 진짜로 아프다면 더 좋습니다. 이건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하겠지만 제 얘기를 잘 들어봐 주세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1년 만에 현장 생산직에서 자재 구매팀으로 옮겨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준비를 했었어요. 현장직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사내 건강검진을 받는데 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검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검이 한 3번 연속 떴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약간 시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이거를 역이용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부서 이동을 하고 싶어 했던 터라 3번의 재검을 계기로 담당 반장, 주임한테 찾아가서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다, 자주 피곤하다, 살이 자꾸 빠진다 라고 초반에는 좀 건강상 문제가 있듯이 밑밥을 한 몇 개월 깔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엔 준비했던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너무 높다고 의사소견서라는 물증을 갖고 와서 몇 달간 비벼대고요. 밖에 있는 종합병원을 예약해서 실제 크게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 상담과 진료를 받고 교대 근무가 이 사람과 안 맞다라는 소견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처방전과 약봉투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아픈 티를 냈습니다. 그 직원의 담당 반장이나 주임들은 반원들의 건강 체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위에 상부에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일하다가 어떤 병이라도 생기면 산업재해니 산재 처리하니 하면서 회사에서 꽤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상부에서는 이 직원은 교대 근무하기엔 건강상 문제가 많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하겠죠. 결국 어디 티오가 있는 조용한 사무실로 이전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친구의 간 수치가 왜 높게 나왔을까요? 이 친구가 겨울철에 자기 여름 대비한다고 못 만든다고 보충제를 엄청 먹고 닭가슴살 엄청 먹어대서 간 수치가 그렇게 높게 나왔던 겁니다. 체중도 많이 빠지고요. 뭐 대단한 친구죠. 또 다른 분은 한 선배인데요. 종합검진을 받다가 정말 작은 종양이 검출되었어요. 정말 작은 종양. 그냥 간단한 시술로 없앨 수 있는 정도의 종양이었죠. 이걸 빌미로 이분은 한 3주 건강상 휴직을 썼고요. 수술 후에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자기 암에 걸려 죽을 것이다, 아파서 현장 일을 못한다 라며 생떼를 썼습니다. 결국 이분은 회사 복귀한 뒤 한 2달 정도 빈 책상에서 멍하니 앉아있다 가면서 시간 때우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부장님이 현장과 거리가 먼 다른 조용한 부서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이 두 사람을 정말 많이 욕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랐어요. 남이 보기엔 정말 안이 꺾고 배 아프고 꼴 보기 싫지만 정작 본인이나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아픈 와중에 기회를 잘 잡은 것이고 나의 건강과 편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부러울 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이 저는 보기 싫더라고요.
아무튼 야매 같은 수법이지만 건강상 문제가 있는 직원은 공장 차원에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내 방침을 잘 이용한 방법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 급하게 진행하면 안 되고요. 천천히 길게 기간을 잡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꾀병이라고 의심받지 않습니다. 나쁜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의 방법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팁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나쁘고 또 악랄한 방법입니다. 웬만하면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이 방법으로 좋은 부서로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무개념 직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뭔 말이냐 하겠지만 정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산부서에서는 조용하고 성실하고 사고 안 치는 직원을 원합니다. 그런데 맨날 설비 사고 치고 팀원끼리 싸우고 트러블을 만들고 술 먹고 지각하고 돌발 휴가 써버리고 품질 사고 내고 하면은 그 직원을 품고 있는 공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하겠죠. 처음엔 온갖 경고와 고가 평가를 하위 점수로 주고 진급도 제일 늦게 되고 심하면은 호봉도 누락시키고 별별 징계를 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 성과에 큰 욕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해고를 당하지 않는 선에서 잊을만 하면 사고치고 잊을만 하면 사건을 만들어서 공장 내에서 이슈화를 시켜야 돼요. 이 새끼 꼴통이다, 정말 문제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처음엔 사내 왕따, 징계 등으로 처벌을 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이 새끼 정말 독종이다, CR도 안 먹힌다 싶으면 공장장이나 부장이 다른 부서로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너무 흙탕물을 만드는 직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산부서에 있는 직원이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자주 내서 결국 어디로 갔냐면은 사내 최고 끝발이라 불리는 인사부서에 갔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 부서로 갔을까요? 공장장이 괘씸해서 더 험한 부서나 힘든 부서로 보낼 수도 있는데 좀 이상하죠. 그 이유는 다른 부서에서도 이 직원을 안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사건 사고 많은 직원을 생산부서에서 데리고 가면 얼마나 골치가 아플까요? 그 부서의 부장, 공장장들은 생각만 해도 치를 떨겠죠. 이 직원의 소문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해서 결국 회사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부에서 책임을 지고 데려가기로 했기 때문에 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인사가러 갔습니다. 진짜 정말 잘 풀리지 않았나요? 이 사람 지금 인사과에서 사회협력업체 노무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비록 6년이란 시간 동안 혼자서 힘들고 외롭게 사고치고 왕따 당해왔지만 결국 승자는 이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욕하던 직원들 아직도 공장에서 열심히 성실히 또 좆빠지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인사부에서 협력업체 인력관리하면서 밖에선 갑의 대우를 받으면서 맨날 대접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연봉도 똑같이 받고 있죠.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가 말한 4가지의 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직도 현장직에서 부서 이동은 꿈같은 일인가요? 이 영상을 보고도 말도 안 된다, 정말 엉터리 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평생 현실과 타협하며 사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요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읊는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런 팁이나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선배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회사 다니면서 직접 겪은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늦게나마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저보다 훨씬 일찍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거나 조건이 좋으신 젊은 신입사원들에게 정말 부서 이동을 하고 싶으면 항상 큰 그림 그릴 준비를 하며 있으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자, 제가 준비한 부서 이동 팁은 이렇게 4가지로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하지만 큰 기대와 효과를 볼 수 있는 걸로 이 4가지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반응이 더 좋으면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의 부서 이동 사례는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3탄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부서 이동 팁에 대해 2부작으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부서 이동을 하고 싶은데 고민만 하시는 분들, 용기가 없는 분들에게 무작정 상사를 찾아가서 가능성도 없는데 부서 이동하고 싶다고 막대 쓰는 그런 방법보다는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성향에 맞게 각색하거나 조금 비슷한 방법으로 바꿔서 진행해 보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이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팁,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